이렇게 1, 2, 3, 4 쭉 보면은 랭킹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돼요. 정말로 이 제품들이 정말 키워드가 제대로 유입이 돼 갖고 들어왔나?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랭킹에 가장 많이 베스트에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떠한 단서가 있을까요? 자, 단서를 찾아보면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객들이 아무래도 키워드로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URL로 많이 유입도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 이러한 제품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대 라는 소문을 듣고서 키워드로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Q10에서 키워드 전시를 하고 있는 인기 키워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 우리 JQSM에 들어가 보면은 플러스 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기 키워드 보기라는欄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저는 항상 창을 따로 팝업 창으로 하면은 깜빡깜빡 이렇게 자꾸 뒤로 넘어가 갖고 저는 아예다 탭에다가 요렇게 활성화를 시켜 놔요. 자, 우리 뷰티 카테고리. 우리가 저 랭킹에서 볼 수 있는 고대로 이쪽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뷰티에서 가장 많이 키워드가 유입되고 있었고 이슈가 있었던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 볼까요? 한번 번역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봤더니 자, 이거를 보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죠? 지난주 주간 평균보다 어제 가장 많이 유입이 된 키워드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저번보다 갑자기 급상승으로 떠 갖고 고객들이 찾는 이러한 상품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30 위까지 보이는 이런 현황판도 볼 수가 있고요. 일간 급상승으로 떠 있는 이러한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자, 일간 급상승은 주간 평균보다 어제가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제 많이 검색을 해 봤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키워드의 단서를 얻어서 우리가 몇 개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 보고 봤더니 '아직 한국 셀러가 많이 없네.' 또는 '아직 등록된 셀러가 많이 없네.'라고 하면은 내가 그 기회의 포인트를 먼저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주간 급상승 키워드가 있어요. 자, 주간에 많이 고객들이 찾았던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봤더니 자,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쭉 근데 봤더니 1, 2 위에 있었던 이러한 브랜드들은 우리가 키워드에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없을까요? 오늘 저 질문 되게 많이 하죠? 없는 이유가 우리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하면은 어떻게 홍보를 할까요? 고객들이 직접 수동으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가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다이렉트로 "여기 가서 구매하세요." 라고 링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랭킹에 있는 거는 이런 인기 키워드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랭킹에서도 보고 이러한 주요 키워드 입찰 현황판에서도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찰가가 높은 이유는 왜 높을까요? 입찰가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네. 많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다 보니까 그만큼 고객들의 유입이 많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상품을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떠한 카테고리를 볼까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은 제가 두 번째 카테고리에 요렇게 노출을 시켜준 카테고리가 남성 스포츠 카테고리입니다. 혹시 남성 스포츠 카테고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남성 스포츠라고 해서 뭔가에 막 운동에 관련된 것만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눈여겨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성 스포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남성 스포츠라고 들어갔더니 어머 별의별 카테고리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린이 관련한 키즈 댄스에 이런 댄스복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가 쭉 눈여겨보다가 '오?' 하고 눈이 휘둥그레졌던 이러한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지금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노출의 계절이에요. 그쵸? 그러니 우리 각선미에 많은 신경을 쓰겠죠. 다리 알 좀 풀으셔야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뭔가의 폼롤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자, 비행기 모양과 이런 차량 모양이 있습니다. 그쵸? 자, 비행기 모양은 우선 비행기 모양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 모양에서 쭉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사과와 급편 해외래요. 아마도 중국에서 바로 판매를 하는 해외 판매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요런 거 한국에서도 많이 보지 않나요? 그죠? 보고 있죠. 네, 그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오 나 이거 팔면은 잘 나간다.'라는 거에서는 쪼끔 편견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 단서를 또 어디서 볼까요? 우리 오늘 탐정이에요. 왜냐? 이슈를 찾아야 되니깐요. 리뷰를 탐색해 보시면 됩니다. 리뷰가 최신에 달려있는 리뷰인지 비교적 최신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쵸? 자, 4월 26 일이 마지막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었던 이러한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완전히 폼롤러만 판매하는 이러한 판매 페이지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국내 판매라고 하는 게 일본의 판매자인 것 같아요. 그쵸? 가격대를 봤더니 원래는 1,500 엔인데 또 보셨나요? 타임 세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타임 세일은 일단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영원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단에 노출이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모션 비용이 발생은 됩니다. 리뷰 날짜도 중요하죠. 이게 판매가 끊어졌다 지금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전의 이슈였는데 다른 이슈로 지금 뜨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꾸준하게 365일 판매가 되는 제품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캐치를 해 봐야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렇게 아이템을 찾을 때 여기에 상품 페이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서 리뷰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88,000 개나 판매가 됐대요. 자, 봤더니 신작 순으로 5월 14 일 비교적 어제까지 다 리뷰가 달려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처럼 물론 이제 꾸준히 잘 나가는 화장품도 있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본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고객들이 찾는 의류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네, 그중에서 여름에서는 이러한 바디 뷰티 이러한 요런 이제 뷰티에 관련한 것들 좀 이따 식품 가면은 또 볼 수 있겠지만 먹는 거에 대한 이러한 뷰티 관련한 것도 엄청 지금 또 뜨고 있는 이러한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뷰티가 당연히 큐텐 재팬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 어느 카테고리든 1 등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한국에서도 도매 소싱으로 또는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도 런칭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프트를 저도 리뷰가 잘 안 쌓일 때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드렸어요. 피드백 혜택이라는 걸로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켜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 한참 내려왔네요 제가. 쭉 올라가서.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도 한번 '내가 한국에서 소싱할 수 있나?' 우리 보면은 이제 다양한 툴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미지로 서치할 수 있는 툴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찾아볼 수도 있겠죠. 네. 포인트를 주는 피드백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여기 보세요. 또 어디에든 이런 추가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상세를 눌러서 볼게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 수치 확인은 1 포인트, 리뷰 작성을 할 때는 최대 10 포인트까지 지급을 해 준다고 해요. 우리 네이버에서 한 번씩 다 구매해 보셨죠? 네이버. 네이버에서도 그냥 이거를 쿠폰을 다운받아 갖고 뭐 나를 즐겨찾기 하면은 500 원을 할인해 주겠다. 500p 이렇게 해 갖고 주는 것도 있고요. 리뷰 작성 시 뭐 200 몇 p 또는 뭐 500 몇 p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큐텐도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나면은 고객들의 이러한 구매 페이지 안에서 리뷰를 작성했을 때 얼마의 포인트를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더 매력적이게 노출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은 의외로 남성 스포츠라든지 남성 관련 카테고리는 단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실용적인 것들, 그리고 오히려 디자인이 화려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보다는 정말 편안하고 꾸준하게 소모성 있게 판매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단 의류를 판매할 때는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의류는 가장 어떤 게 부담이 될까요? 의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본 사람들의 체형과 한국 사람들의 체형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이즈에 대한 이제 이런 미스가 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도 당연히 의류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반품이라든지 교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좀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쪼끔 권장을 드린다면은 의류를 하실 때 프리 사이즈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상세 사이즈를 기재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가 의류, 신발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반품에 대해서도 너무 처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의류 같은 경우는 왜 고객들이 반품을 하려고 하겠어요? 착상을 해 봤겠죠. 그리고 포장을 거의 다 뜯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렇게 이 판매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제 뭐 상황에 따라 배송사에 따라서 이러한 뭐니 반품의 제품들을 좀 모아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인제 별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겁니다. 맞아요. 의류 관세가 10% 정도 부과가 되는데요. 그 10% 안에서 여기에 소재에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판매하시려는 의류의 소재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배송을 보내는 배송사에다가 문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남성 스포츠에 관련한 카테고리도 찾아봤고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국내와 해외 판매를 같이 하시는 셀러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이템들, 생활용품 우리가 따로 국내에서 판매하셨던 것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제품들도 한번 Q10에다가 런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임 세일이라든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만의 SNS라든지 고객과의 소통 창구로 고객들을 내 스토어로 끌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만들어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또 쭉 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했던 카테고리가 혹시 있을까요? 가장 궁금했던 카테고리들. 네, 맞아요. 판매자가 우리는 통관세, 관부가세를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이너 뷰티요. 식품, 애완, 식품.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일용품 생활 보고서 바로 식품이랑 애완 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애완동물 카테고리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도쿄 빅사이트에 박람회가 있어서 잠깐 방문을 했었었는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강아지 유모차 같은 거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한 유모차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이제 서플라이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용품 생활을 봤었을 때 쭉 보면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보이나요? 쭉 봤었을 때. 다 마스크죠. 그죠. 거의 요 밑에 24 위까지 왔는데 대부분이 마스크예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웬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우리 심지어 인제 막 핫트렌드라든지 인기 키워드 가서 보면은 마스크가 정말 1년 365일 거의 탑 랭킹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하는 약간 이런 배려를 많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외부 활동을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예의처럼 이렇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마스크의 활용이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이러한 일본 국민들이 사용을 하는 이러한
이제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혹시라도 우리 코로나 기간에 많이 소싱을 했거나 브랜드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마스크도 일본에다가 꾸준히 판매되는 형태로 한번 판매를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쭉 보다가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화이트닝 관련한 이러한 제품들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화이트닝 관련해서 또 판매하시는 지금 셀러님들 중에서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걸까요? 미백 치약에 관련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미백 치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우리가 판매를 좀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쭉 봤더니 와, 끝에까지 내려가도 마스크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이렇게 쟁쟁한 마스크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그거는 셀러님들이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되게 광범위한 되게 무책임한 대답 같잖아요. 근데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을 해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고객들한테 체험분으로도 우리가 다른 판매를 할 때 기프트로도 나눠 주고 이 제품에 만족을 하셨다면은 여길로 구매를 들어오세요. 다른 판매에서도 또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루트를 만들어 봐도 좋겠죠. 다 비슷해 보여요? 맞아, 제가 봐도 좀 비슷해 보이네요. 네. 요 브랜드 아니면 브랜드인지 아니면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다 비슷해 보이는 건지 우리 보면은 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양인은 동양인이 알아보기는 하는데 제가 봐도 많이 비슷하긴 하네요. 가장 마스크가 잘 어울리게 생긴 모델의 얼굴인가 봐요. 자, 그리고 식품 카테고리. 끈색의 포인트가 아무래도 요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하나의 인제 아이템처럼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좀 디자인 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식품 카테고리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자, 이너 뷰티. 자, 쭉만 봐도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도 많고요. 아마 지금 이러한 소식들 많이 봤을 거예요. "쌀값이 일본이 엄청 비싸졌다. 쟁여 놓고 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쌀이나 잡곡이나 이런 거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우리가 생쌀, 잡곡 이런 씨앗 발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판매가 엄격히 규제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생쌀은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판매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가공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첫 번째가 이렇게 쌀 종류가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식품 관련한 통관의 킬로그램에 또 제한이 있어요. 그쵸. 2,000 쌀맛쯤 한국의 쌀맛쯤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 식품에 관련한 통과는 10 킬로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10 킬로를 땡 하고 맞춰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초과됩니다. 왜냐? 우리가 포장의 무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게까지 다 고려해서 저는 안전하게 한 8 킬로에서 9 킬로 내외까지만 식품을 판매하게 된다라면은 보내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죠. 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우리 상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발효가 되거나 상하거나. 자,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배송을 보내는 배송사에 "나는 그래도 이거 꼭 판매를 하고 싶고 고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요." 라고 하는 냉장 제품이 있다면은 내가 이용하는 배송사에서 냉장 배송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냉장 배송의 경우에는 인제 별도의 비용이 많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본으로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판매를 하기에 적합한 금액인지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맞아. 그리고 빨리 젤리류요. 빨리도 도착한다는 줄 알았어요. 빨리 도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한 3 일에서 5-6일 내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인제 전달 사항을 또 드릴 게 우리 큐텐 재팬에 가입한 주소와 그리고 배송사에 가입한 주소가
일치해야 된다고 해요. 일치를 해야지만 통관이 수월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조금 딜레이 되는 하루 이틀 이상의 시간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가입한 주소와 배송사에 등록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정말요. 안 보내야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사업은 우리가 해결해 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맞아요. 한여름에는 젤리나 초코 이러한 것들도 다 녹아버리거나 찐득찐득해져 갖고 고객들의 이러한 리뷰가 좋지 않게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5-6 월부터 거의 9월 초까지는 이렇게 좀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좀 최대한 지양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식품에서 쭉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좀 분기별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시작한 지 쪼끔 몇 개월 차, 1년 차, 2년 차 되신 셀러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년 봤었을 때 내가 데이터를 쪼끔 요렇게 봤었던 것들을 기록을 남기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 이런 것들이 잘 나갔구나. 가을에는 이런 게 잘 나가는구나. 겨울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봤더니 지금 여름이다 보니깐 이런 기미주근깨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비타민 C 관련해서도 많은 판매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우리 뷰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PDRN. PDRN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먹는 PDRN도 나오게 된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이전에 뷰티 쪽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루타치온? 피부과에서는 배곡주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글루타치온이 바르고 맞고 하다가 먹는 필름 형태의 글루타치온도 나오고 다양한 글루타치온들도 나왔었죠. 자 PDRN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는 걸로도 또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자 식품 카테고리에서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대부분이 미용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와 있고요. 자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우리가 한번 유의하면서 올려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2 개월분까지만 우리가 통관이 가능해요. 자 2 개월분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하루에 한 개씩 한 포씩 먹는 거라면은 60 개까지가 통관 수량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 번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120 개까지겠죠. 네. 이렇듯 우리가 근데 가끔가다 막 3 개씩 포함이 묶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이게 통관 가능한 수량인지 체크를 해 보고 상품을 등록할 때 좀 분할해 갖고 이렇게 판매를 올려야 되겠죠. 3 개월분 파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파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일본의 통관 기준으로 보면은 2 개월까지만 가능하고요. 근데 얘가 건강기능식품인지 또는 기타 가공품인지 식품으로 그냥 분류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려는 게 정말 건강 기능에 관련한 기능성 식품인지 또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 같은 경우나 또는 미백 관련한 것들은 약기법에 조금 위배가 되거나 기능성을 이제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식품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캐치라 그랬죠? 다이어트에 관련되거나 또는 기미주근깨에 관련된 이너뷰티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일본 사람들은 식전에 이러한 식초 같은 것을 한 잔씩 마시기도 한대요. 식초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나이가 들면은 어떤 걸 가장 많이 걱정할까요? 당이죠. 우리 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당 스파이크를 많이 완화를 해 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초라든지 홍초라든지 또는 이렇게 효소라든지 이러한 제품들도 상당히 꾸준하게 365일 판매가 되는 식품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완동물 사료용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 애완동물 사료용품.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동물 사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판매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쪼끔은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확하게 쪼끔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송사에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성분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790 엔이요? 790 엔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휙 하고 지나가 버려 갖고 어떠한 걸 얘기했는지 지금 잘 못 봤어요. 자, 요 동물 카테고리 관련해서도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와! 햄스터 쿨러 냉각하우스가 있어요. 햄스터 냉각하우스가 있는데요. 일본도 조그만하게 햄스터를 키우는 거를 좋아하나 봐요. 요거 되게 좀 귀엽네요. 근데 보니까 해외 배송이네요. 그 해외 배송이면은 봤더니 한국에서 중국? 원산지는 중국? 이거 트랙스엑스 잠시만요. 한번 볼까요? 발송국이 중국에서 발송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트랙스 로지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큐익스프레스라고 알고 있었던 그 배송을 통해서 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오늘 결제를 하면은 5월 29 일에 발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남겨 놨네요. 14일 2주 후에 배송하는 걸로 남겨 놓은 것 같아요. 쭉 봤더니 요렇게 좀 설명도 이미지랑 같이 해서 이렇게 넣어 놨네요. 자, 이러한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한 이러한 것도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고요. 단연 아무래도 소모성이 많은 것들, 그죠? 애견 패드 이런 이제 펫시트 같은 것들이라든지 먹는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판매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펫시트 같은 거 부피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남성 스포츠에서 폼롤러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폼롤러 같은 경우에도 부피가 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 봤었을 때는 폼롤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6,000을 예상을 했었을 때 한 1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저 정도 폼롤러 사이즈가. 그랬을 때 1 킬로의 배송비까지 감안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요. 이러한 펫시트 관련해서도 우리가 박스 단위로 만약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박스 단위로 판매를 했었을 때 배송비까지 감안이 될 정도, 포함이 될 정도의 금액인가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겠죠. 자, 쭉 또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다 먹는 거, 펫시트 이러한 것들이 앞단에 쭉 있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는 그러면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없을까요?" 라고 또 우리 검색을 해 보겠죠. 자, 아까 전에 인기 키워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별로 보기에서 펫푸드 용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봤더니 펫시트가 단연 이렇게 상단에 있어요. 우리 뷰티 쪽에 이런 2차 현황판만 보다가 이런 펫 관련해서 들어와 보니까 '오잉? 이 왜 이렇게 키워드가 작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 키워드가 작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우리가 이 독점 안에서 놀 수도 있는 이러한 카테고리를 키울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기회의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펫시트 관련해 갖고 제가 한번 이걸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펫시트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려 놓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 그래도 연관 검색어가 상당히 많아요. 고객들이 찾는 단위 수도 있어요. '내가 몇 장 팔지?' 고민할 게 아니라 고객들이 봤더니 400 장, 800 장, 1,200장 요렇게 또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게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더 저렴하게 보내는가.' 자, 이런 걸 판매할 때 우리는 귀찮음을 한 스푼 더하면은 성공의 궤도에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귀여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고양이 그리고 친구라도 친척이라도 누구 한 명쯤은 강아지 고양이를 키울 거예요. 그 집에 가세요. 또는 우리 집에서 깔아 놓고 영상을 찍으세요.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여기에서 똑똑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러한 영상들로 찍어 놓고 "야, 이렇게 흡수성이 좋은 것이 우리 나는 일본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영상이라도 해 두면은 우리 또 가장 마음이 흔들리고 호불호가 없는 게 이런 반려동물 영상이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또 판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자, 봤더니 이 그 펫시트 관련해서는 전체 상품이 6,400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자,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쟁쟁하게 국내는 일본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기타는 우리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기타인데 다른 국가 사람들도 잘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상당히 적죠. 이 키워드 안에서 아마 생각을 잘 못하고 있거나 기회를 아마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트 관련해서도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있겠죠. 쭉 요렇게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타올도 있고요. 보면은 강아지 목욕을 하고 나서 시트 자체라는 키워드가 타올 이런 쪽으로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트, 화장실 뭐 요러한 것도 있고 소음도 있고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제일 처음 봤었어요, 시작할 때? 상품을 등록한 이런 상품 페이지에 가격과 그리고 조건과 어떠한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같이 봤었었죠. 자, 거기에서 단서를 얻어서 어떠한 프로모션을 돌리고 있는지, 하물며 이렇게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에서는 어떠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추적해 갖고 우리가 이런 프로모션 형태를 보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키워드를 단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강아지 뭐 하네스 강아지, 강아지 의류. 자, 강아지 의류도 우리 사람들의 의류와 약간 비슷해요. 주인의 취향과 맞으면은 주구장창 거기만 찾습니다. 우리 강아지와 사이즈가 맞으면은 주구장창 찾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찾겠죠. 이러한 카테고리는 단골 장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왜냐?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를 안 키우는 사람들,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카테고리가 전혀 메리트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외부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채널을 꼭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러한 커뮤니티의 탐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어디 가서 검색을 해 보냐라고 하면은, 자, 이런 키워드를 야후 재팬이나 구글에서 일본어로 검색해 보시면은 고객들이 어떠한 키워드로 이러한 제품들을 찾는지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강아지 산책을 정말 많이 해요.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펫카트. 아마 펫카트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이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 펫카트도 얼마만큼 제품이 들어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트라고 하니까. 맞아요. 일본은 예전에는 인제 산책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나라는 좀 빨리 왔었죠, 그러한 인제 시기가. 자, 봤더니 와, 봐봐요. 또 여기에서 일본과 기타 해외 국가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되게 작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은 이 카테고리도 충분히 우리가 진입을 해 갖고 브랜딩을 할 만하다. 봤더니 강아지 유모차가 와, 엄청 비싸네요. 그죠? 가격대가 되게 비싸요. 와,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무슨 유모차계, 강아지 유모차계 뭐 포르쉐 페라리인가 봐요. 그죠?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 반면 쪼금 낮은 가격대의 유모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큐텐 재팬 자체가 좀 뷰티 카테고리 쪽에서 거의 제가 인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한 70% 이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객들이 아마 그쪽으로 거의 다 트래픽이 몰리거나 알고리즘이 몰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러한 카테고리 시장도 골고루 분포되게 우리가 기회의 카테고리를 잡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궁금하죠? 유모차, 강아지 유모차, 강아지 유모차.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강아지 유모차가 얼마 정도 판매되는지? 원래도 가격이 있기는 하네요, 봤더니. 자, 강아지 유모차 20만 원대. 가격이 낮은 것도 요 정도 10만 원 미만대도 있기는 하네요. 자,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휠체어 보조기도 판매를 해요. 보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은 쓸개골 이런 이제 관절이 좀 안 좋아져 갖고 잘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강아지 캠핑 의자도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겠네요. 일본에서도 캠핑이 되게 떴었던 거 알죠? 일본도 캠핑을 많이 합니다. 이 봤더니 강아지 캠핑 의자가 있어요. 이거 정말 귀여운데요? 이러한 것도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려주인이라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은 편이고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보면은 이런 유모차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강아지들을 하나의 또 이렇게 약간 패션과의 이렇게 깔맞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디에 개몬스가 있어요? 개몬스가 있나요? 맞아. 센스가 넘치네요. 자 이렇게 비를 안 맞게 하는 액세서리품들 이런 것도 한번 런칭을 해 봐도 좋겠죠. 지금 아마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직접 브랜드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본어로도 런칭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고객들의 니즈를 보면서 어떠한 걸 먼저 우리가 판매를 들어가면 좋을지 여기에 개몬스였는데 어떻게 들어가면은 좋을지 네. 한번 찾아보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죠. 이처럼 큐텐 재팬에는 지금 계속해서 신흥 떠오르는 카테고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큐텐 카테고리를 좌우하는 이러한 셀러가 한국 셀러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쪼끔 내가 좀 포화된 '지금 포화가 됐다.'라고 되게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나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면은 시간이 쪼끔 걸리더라도 이러한 카테고리들은 브랜딩을 해 나가셔야 돼요. 브랜딩이라고 해서 제품의 브랜딩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스토어에 대한 브랜딩도 있습니다. 스토어 자체를 브랜딩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이 제품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강아지 용품을 많이 판매한대. 여기에 들어가면은 한국의 식품들을 많이 판매한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나의 스토어를 브랜드화를 시켜 갖고 그렇게 백화점처럼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주변 상품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피가 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이거를 주력해서 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송사에다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세요. "내가 잘 나가는 제품의 키로 수가 뭐 2 킬로대입니다. 3 킬로대입니다."라고 해서 "혹시 이러한 제품들을 주력하고 싶은데 뭐 이러한 요율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쪼끔 이러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일단 제안을 한다고 뭐 되건 안 되건 일단은 해 봐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넣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쭉 보면은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 맞아요. 개팔자가 어째 우리보다 좋아 보이기는 하죠.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죠. 가족이라고 보잖아요 요즘은. 햄스터 완전 귀엽네요. 자 이렇게 쭉 내려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 대부분이 사료 강아지들 너무 귀엽네요. 이 판매는 이 강아지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들이. 귀여우면 클릭을 부르지 않나요? 음. 그쵸. 브랜딩을 하세요. 스토어를 브랜딩하셔 갖고 나중에 '내 브랜드가 좀 많이 떴다.'라고 하면 상표권도 등록을 하시고 뭐 자사몰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하는 글로벌 이런 소싱 이렇게 판매를 해 봐도 좋겠죠. 맞아요. 샵 성격에 쪼금 집중을 해 갖고 키우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의 성장이 아니라 장기간의 성장과 아이템의 소싱이라든지 좀 전문적인 성향의 스토어를 만들어가는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관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스토어라고 하면은 대부분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빠른 결과치를 나오기를 바라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 단기간 이내에 정말로 정말 판매를 잘하시거나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극소수예요. 어느 비즈니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도 두각 내는 0.1%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3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의 시간을 보고서 차츰차츰 나의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영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시거나 아이템 소싱에도 상당한 고려를 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클레임이 사업의 방향을 또 크게 좌우를 합니다. 자 이유가 우리 예시를 들자면은 배달의 민족 있죠. 배달의 민족에서 이러한 그 상인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식당 점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리뷰예요. 어떠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뭔가에 클레임을 걸었을 때 판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이다 보니까 이러한 거에 대한 대처에 대한 방법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셀러가 중국 제조 상품을 판매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합니다. 상품만 좋고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브랜드로 브랜딩을 할 수가 있겠죠. 강아지 텐트 같은 것도 있네요. 요 만약에 캠핑을 간다라고 하면은 강아지용을 별도로 요렇게 넣어 줘도 좋겠네요. 혹시라도 뭐 캠핑을 가면은 산길이라든지 이렇게 좀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혹시나 강아지가 풀어져서 다른 소리를 듣고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실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캠핑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 갖고 넣어 두면은 고객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어 맞아. 우리 이 귀여운 사랑둥이가 사라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준비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급수기 같은 거 우리 급수기 같은 거 판매해도 되겠네요 오히려. 봤더니 34개 정도가 판매가 됐대요. 이거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판매가 되는 급수기인 것 같아요. 급수기 지금 랭킹 중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이 아직은 없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봤더니 간식류들 진짜 많네요. 제가 또 봤던 것 중에 애견 미용에 관련한 것도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아이템을. 오잉? 갑자기 왜 엘라스틴이 나올까요? 우리 강아지의 머릿결에 엘라스틴, 게라스틴 이렇게 찰랑찰랑하라고 이런 걸 써 주나요, 혹시? 봤더니 이러한 미용 도구가 있어요. 자, 미용 도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집에서 셀프로 미용을 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자, 미용을 해 주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도 이런 애견 미용이 상당히 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라든지 이런 미국, 유럽 국가 같은 데는 이러한 거는 전문직, 기술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비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비숑이라는 강아지 아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물개처럼 생긴 강아지? 저는 제가 그거를 너무 귀여워해서 몇 번 보다 보니까 계속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집에서 미용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직접 주인들이 요렇게 미용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이런 가위라든지 요런 것도 우와 가격이 28만 원대 있는데 1,300개 정도가 판매가 됐대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샥샥샥샥샥샥 내가 직접 판매를 하면서 이런 영상도 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리뷰도 되게 궁금하네요. 신규 리뷰 순으로 한번 봐야겠어요. 오잉? 이 고객은 직접 고양이를 미용을 해 줬네요. 와 집에서 고양이 미용이 정말 힘들 텐데요. 와 직접 이렇게 털을 미용을 해 줬다고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 줬네요. 자 이러한 미용, 애견 미용 가위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구매가 가능할지 한번 찾아볼까요? 애견 미용 가위. 자 미용 가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있잖아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필통 사고 가방 사고 막 모든 장비 다 하잖아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견을 내가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미용해 준다 그러면은 앞치마 사고 토시 사고 뭐 묶어 주는 거 사고 샴푸 사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연관되는 제품의 아이디어들도 같이 판매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양이 표정이 언짢. 예. 봤더니 가격이 좀 천차만별인데 왠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한 뭐 수작업으로 만든 가위냐, 이게 약간 상용으로 쓰이는 가위냐, 이러한 용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렴한 이러한 가위들도 있네요, 가격대가 좀 좋은 것들도. 어. 한번 혹시라도 근데 이게 가위가 또 안 들면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로 이런 것들은 좀 테스트로 한번 내가 우리 옆집 강아지, 친척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한번 테스트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가위에 관련해서도 정말 가격 편차가 정말 크기는 하네요 봤더니. 근데 이왕이면은 일본에 있는 고객들은 저렴한 것보다는 확실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예요. 제가 판매해 본 경험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저렴한 것만 찾기보다는 확실하게 고객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기는 해요. 포메라니언이 어디 진짜 아늑한 표정이네요. 이러면 또 클릭을 부르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너무 귀여워서. 한번 요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고객들의 시선을 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되게 편안한가 봐요. 이렇게 편안하게 당신의 의견에 미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이래서 썸네일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고객들한테 쪼끔 더 어필을 할 수 있게끔 괜히 한번 클릭해 보지 않나요? 우리가 아마 유튜브를 들어가서 멍하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 유튜브도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멍하니 이러고 동물 유튜브 강아지, 고양이의 이런 백치미가 흘러넘치는 이런 유튜브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괜히 편안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고요. 맞아요. 이론보다 실전을 많이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듯 애견에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키워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판매할 만한 제품들도 있었죠. 강아지 의류들도 한번 볼까요? 강아지 의류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번째에 있는 키워드래요.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비 많이 내리죠. 그죠? 비가 많이 내리면은 강아지, 고양이 우비 종류도 상당히 매년 여름마다 좀 뜨는 이러한 제품이기도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도 보세요. 국내와 중국에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은 없어요. 근데 우리 큐텐에 유입되는 고객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국의 제품들을 사고 싶어서 쇼핑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 판매를 하는데 "나는 좀 종합몰 성향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페이지에다가 조금은 생뚱맞은 느낌도 들겠지만 '한번 이러한 제품들도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해서 "당신네도 혹시 강아지 키우면 이런 옷 어때?"라고 보여주는 나의 쇼핑도 하지만 나의 반려견은 직접 쇼핑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충족을 해 줘야 돼요? 주인이 충족을 해 줘야겠죠? 내 것도 사지만 '아 미안한 마음이 드네. 아 우리 멍멍이 우리 댕댕이 하나 옷 하나 사 줄까?'라는 마음이 들게끔 좀 이끌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쭉 한번 강아지 옷들도 있고요. 제가 잠깐 사이에 좀 채팅이 몇 개가 촉촉촉 놓쳤는데 몇 개만 답변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은 건기식 대부분이 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은 대부분 성분에 대한 인증 이러한 뭐 소생성 승인이라든지 약기법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웬만한 걸 다 받고 나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관이 되는데 다만 2 개월 사용분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러지 반응. 알러지 반응. 알러지 반응이 어디서 나온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가위처럼 저런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은 일본이 더 좋지 않나요? 그래도 큐텐에서는 한국 거도 수요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화장품도 일본 거가 좋은 거 아니야? 전자제품도 화장품 일본 거가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기술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중국 거라는 좀 편견을 가지는 이러한 좀 형태의 또 문화가 있기는 한데요. 중국의 제품에서도 장인이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편견보다는 일본 고객의 수요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일본에 거주 중인 사람들 중에서 아마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들에게는 국산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애견 말고 다른 분야는 또 어떤 게 궁금할까요? 건강기능식품 판매할 시 일본 라벨이 필요하다고 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당연히 이제 식품 관련해서 먹는 거는 라벨을 현지의 언어로 부착해 주는 것이 좋고요. 성분에 관련해서도 또는 알레르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함께 제작해서 부착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근데 식품 카테고리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 관련해 갖고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어떠한 특이점이냐면은요. 어 약간 구매하는 고객들이 한국 고객들이 많아요. 좀 다른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일본 현지의 분들이 많은데 요렇게 쪼끔 현지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자는 부서지니 안 보는 게 좋냐고요? 이거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과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박살이 나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질소 포장이 너무 정성스럽게 많은 질소를 포함해 주셔 갖고 이제 많은 파손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포켓몬 같은 빵은 여름이라서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생크림 형태가 유제품이기 때문에 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애견 의류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셀러들은 아직은 많이 진입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소싱의 이러한 폭에서도 한번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K 브랜드 패션이 궁금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음 남성 의류 코스메틱도 궁금하신가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보기 전에 자 우리 계속 단서 찾기 하고 있죠? 여성 패션 한번 볼게요. 자 키워드에서 어떠한 여성 패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혹시 글씨가 너무 작거나 잘 안 보이거나 이러진 않으신가요? 글씨가 괜찮을까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걸 봐서는 아 잘 보여요? 작아요? 쪼끔 한번 키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봤더니 지금 첫 번째가 에코백 그리고 화장 파우치 대용량 화재금 네. 그리고 특이하게 화장품 파우치 대용량 한국 화장 파우치 한국의 화장 파우치가 지난주 주간에 상당히 많은 뷰가 있었대요. 네 1,400 이런 뷰가 났어요. 이런 여성 패션 카테고리에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특이 현상인 것 같아요. 1,000 뷰가 넘는 경우는요. 네 여기에서 화장 파우치 한국 제품이 뭔가 떴었던 키워드가 있었나 와 18 개나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도 우리가 파우치를 요렇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참여하신 여성 셀러분들은 아마 가방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립스틱이며 핸드크림이며 되게 다양한 소품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씩은 다 파우치를 넣어 둘 거예요. 근데 이 파우치가 저의 경험상 보면은 가방의 색깔에 따라서도 기분에 따라서도 조금은 옮겨가면서 그리고 파우치를 빨래하면은 또 다른 파우치로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트렌드를 하나 봤었던 게 투명 파우치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브랜드사에서 주는 파우치가 또 있었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이슈 키워드가 있어서 요게 좀 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화장 파우치 한국이라는 것을 우리 큐텐 재팬에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음. 자 봤더니 총 26,000 개의 제품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셀러가 5,200 개, 기타 국가가 20,000 개가 올라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또 금방 포기하죠. 확 따라 올랐다 확 포기하죠. '이거 중국 셀러일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겠죠. '가격 경쟁력이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하겠죠. 자 우선 한국에 있는 셀러들의 요러한 상품들 봤더니 요런 파우치류가 문구 제품들 브랜드사도 있고요. 와 미우미우 이러한 뭐 파우치들도 있네요. 자 이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의 대망의 중국 셀러들 또는 해외 기타 셀러들이 올린 것들 거의 다 중국이기는 하네요. 자 이러한 파우치들을 요렇게 등록을 해 놨어요 봤더니. 근데 중국 판매자인데 한국 화장 파우치에 키워드를 넣어 놨네요. 그죠? 자 맞아요. 우리의 저력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카테고리에. 지금 너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좀 기형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봤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키워드를 저는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봤을 때는 도대체 고객들이 무엇을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럴 때 야후 재팬을 갑니다. 자 야후 재팬에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정말 우리가 네이버에서 우리도 통합 검색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거 찾을 때? 그쵸. 통합 검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요렇게 찾아봤을 때 와 한국의 파우치가 검색량이 490만 개의 이런 서치 볼륨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많이 등록돼 있고 진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한번 사이트 요런 키워드로 넣었을 때 찾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당연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블로그 쓰시는 분들 있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렇게
블로그 같은 형태로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봤더니 한국 메이크업 파우치 추천 인기 랭킹 25 년도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5 년도에 이 키워드로 고객들이 진짜로 어떤 걸 찾고 있고 어떤 제품들을 보고 있는지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면은 우리가 상품 소싱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5 년도에 한국 메이크업 파우치 추천 인기 랭킹이라고 해요. 쭉 내려서 봅시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의 메이크업 파우치의 선택 방법들에 대해서 요렇게 4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뭘 들고 싶어? 아이템 수에 맞춰 모양을 고르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인제 고객들의 니즈를 가지고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라는 가려운 증을 긁어주면 되겠죠. "풍부한 디자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자." 그러다 보니까 컬러도 조금 다양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울, 주머니 포함 등 다양한 기능성에서 자신에게 사용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여 그리고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점을 찾는다면 세탁 가능한 것, 비닐 소재를 추천. 그쵸.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가 막 펜슬도 있고 섀도우도 막 깨져서 가루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인제 화장품을 안전하게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가방을 휙휙 던져 놓는 성향의 이러한 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뚜껑이 덜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핸드크림 급하게 쓰고 뚜껑 안 닫혀 갖고 질질질 새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고객들도 나와 비슷한 이러한 착오들을 좀 겪을 거예요. 우리 거는 이렇게 새도 세탁이 편리합니다. 또는 수건으로 간단히 닦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후킹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추천 인기 랭킹들이 있는데요. 아, 봤더니 저 화면을 조금 더 키워 드릴게요. 저도 조그마니깐요. 자, 오, 스타일란다 파우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스타일란다 한국 거는 아니죠. 자, 봤더니 뭐 화장 파우치, 꽃이 달린 파우치, 오, 요렇게 쭉 로레알에서 나온 게 스타일란다. 맞아, 로레알에서 인수를 했죠. 자, 메이크업 파우치 이런 거 약간 비닐 소재라서 우리가 닦기도 편하고 뭔가에 이물질이 묶어 물렸을 때 쪼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뭐라 하죠? 역발상으로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나와 있는 걸 참고를 해서 우리가 예상 판매 가격도 가져볼 수가 있을 거고 요러한 제품들을 소싱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파우치류가 도매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한 4,000 원에서 8,000원 내외 정도도 충분히 소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봤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쪼끔 더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소재의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을 거고요.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는 제품은 당당하게 높게 받으세요. 대신에 왜 판매가 안 되냐? 높은 이유를 명확하게 고객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객들한테 "내 제품 이런 거 잘났어."라고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거울이 달려 있어서 편하게 수정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렇게 펜슬 형태로 된 거를 쏙쏙쏙 끼울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또는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파우치에 요러한 캐리어 형태가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 줘야겠죠. 자, 요렇게 여성 패션에서 의외로 파우치의 키워드들도 많이 상단에 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원피스류들이 될 거예요. 그쵸? 여성 원피스 그리고 양산의 키워드도 제가 좀 오랜 기간 동안 큐텐을 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을 몇 개 이야기 드리자면은 원피스 그리고 양산 그리고 나이트 브라 이러한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떴었던 이러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해선 검색량이 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나 고객들의 이러한 니즈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이러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GD? GD가 몇 위에 있나요? GD? GD가 또 한 패션 하잖아요. 어 음 어디 있을까요? 쭉. 파자마 같은 류 15 위에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드래곤.
제가 한글만 쳐다보니까 이렇게 시야가 좁게 좁을 수가 없습니다. 오 지드래곤 모자, 착용 모자 피스 마이너 원. 지드래곤 자체가 키워드가 상당히 높았나 봐요. 지드래곤의 지어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뭘 입긴 입었었나 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큐텐에서도 잘 나가는 카테고리가 또 하나 있죠? 케이팝.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이슈. 오 여기는 웬일로 되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쵸? GD가 아무래도 한국 이러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 우리 기타보다는 한국에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 GD의 잠옷인 것 같기도 해요, 봤더니요. 그죠? GD의 모자인가요? 오 플라워 니트 스카프 이런 것도 있네요. 앨범도 있고요. 와 이 와중에 화장품. 화장품도 들어가 있어요, 이 키워드 안에. 어. 지드래곤 관련해 갖고 한번 이슈의 키워드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도쿄에서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 키워드가 꾸준히 떴었던 것 같네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응원봉도 이렇게 우리가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케이팝도 있을 것 같아요. 케이팝도 궁금하신가요? 케이팝에서 어떤 제품의 트렌드로 보시면은 좋을지? 케이팝 지압 슬리퍼. 자 케이팝에서도 우리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케이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매자의 약간 그 뭐라 죠 권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케이팝은 우리가 왜 열광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일까요? 왜 열광을 할까요? 한정판, 예약 상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예약 상품이 되게 막연해요. 막 2달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셀러의 경우에는 예약 상품이 14일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만약에 이런 예약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이렇게 권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권한 신청에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큐텐 재팬 쪽 큐텐에 문의하기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조건에 이제 부합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되게 특이한 점을 하나 찾으셔야 돼요. 자 지금 랭킹의 1 위가 어머나 빼빼로네요. 빼빼로인데요. 뭐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340 엔. 아 봤더니 얘도 예약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74 개가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오 특이해요."라고 했던 게 리뷰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몇 개가 판매됐다라고 떠요. 그쵸? 자 몇 개가 판매가 됐는데 리뷰가 없다? 대부분이 예약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케이팝 굿즈 관련해서는 이게 구매 제한 수량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핸들링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고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만 봐도 얘네 몇 명인가요? 셋, 둘, 셋, 8 명이죠. 여기에 있는 인원 모두가 일본에서 100%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대비를 이런 케이팝 굿즈에 이 판매자가 직접 관심이 없다라 그러니까 관심이 깊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은 그 재고는 그 이슈 때 빼고는 다시 판매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핸들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뉴스도 봐야 되고요. 방금 전에 "GD가 일본에서 콘서트 했어요."라고 찾았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는 적극성도 가지셔야 돼요. 쭉 봤더니 와 그런 것들 많죠. 리뷰는 없는데 판매가 됐어요. 그죠?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예약 상품이라고 보시면은 될 거예요. 와 이러한 인형들도 있네요. 79 개. 오 와 얘는 7월 14일 날 이렇게 판매가 발송이 가능한 제품이래요. 볼까요? 발송일이 7월 14일. 근데 79 개가 판매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마냥 부러워할 거는 아니에요. 자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냐라면은요. 우리 아까 정산 이야기했었죠. 정산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발송이 완료되고 배송이 완료되고서 고객들이 완료를 눌러야지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약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매를 해 놨었어야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 돈이 먼저 구매를 하겠죠. 근데 정산은 이때 이후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8 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고 확보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이 쪼끔은 쪼끔 이제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막연하게 '굿즈를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거, 우리 당연히 한국의 아이돌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국의 제품들이 널리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도 우리가 BTS 영향도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해외에다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아이돌 이슈, 굿즈 이슈를 안 겪어 볼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약 상품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난이 아니에요.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그만큼의 자금 회전력도 상당히 커야 돼요.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성 재고가 남을 수도 있다.' 그거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굿즈는 당근에서 사다가 팔아도 되나요? 당근에서 뭐 사다가 파는데 중고 제품은 아니어야 되고요. 새 제품이어만 우리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근에다가 파는데 수량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페이지 이슈 정도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대가 잘 맞을까?'라는 이러한 고려도 해 보셔야 됩니다. 자금이 얼마나 있으면 되냐고요? 자금의 기준은 모든 셀러분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기준이다."라고는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예시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러한 예를 들어 응원봉을 판매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볼게요. 이 응원봉의 대부분의 이제 원가가 45,000원에서 60,000원 정도, 요 정도 35,000원, 60,000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우리가 낮게 잡아서 3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30,000원에 재고를 500 개를 팔았다고 해 봐요.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자, 30,000원에 500 개를 판매를 했어요. 1,500만 원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1,500만 원이 적어도 뭐 8월 달까지 자금이 묶여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하나만 팔고 장사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제품에 소싱을 하는 이러한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자금의 여력도 필요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금의 회전이 느릴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슈만 따라간다라면은 확실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SNS라든지 팬덤의 이런 커뮤니티를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요렇게 지금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제 보았고요. 재미있나요? 좀 유익한 도움이 되시고 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식품에 관련한 카테고리를 잠깐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어 한국의 사람들이 식품 카테고리에서 많이 구매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 그랬을 때 우리가 발송할 수 있는 식품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찾아보는데, 우리가 가장 시장 트렌드를 보는 데가 어디예요? 쿠팡이죠. 쿠팡에서 일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물론 쿠팡에서 이렇게 소싱으로 테스트를 해 보셔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식자재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한번 소싱을 도매로, 거기에서는 계산서도 가능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식자재 마트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구매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한번 여기에서 식품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쭉 보도록 합시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로켓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으로 보면은 와,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아, 제가 뭘 보려고 했었냐면은요.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카테고리들. 이러한 식품 카테고리들. 오, 과실자 콤부차. 콤부차 너무 좋죠. 지금도 콤부차는 꾸준히 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달의 베스트, 신착순 등등등 커피, 차 이런 것들도 있죠. 음. 제가 한번 찾아보면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카테고리가 이러한 카테고리예요. 장이나 소스나 식초나 가루 조미료, 오일.
제가 왜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권장을 드리냐면은요. 우리 먹방 유튜버들 있죠. 요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쓰는 조미료들이 물론 일본에도 입점이 되어 있지만 약간 이렇게 로컬이라 그래야 되죠. 로컬 소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같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에 관련한 주세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통관을 하실 때.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주세라든지 가능 여부는 배송사 또는 대표님의 이런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맥주 팔고 싶었는데요. 네. 어 그 일본인의 3대 부심 중에 하나가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기에서 장류나 케첩, 마요네즈, 뭐 소스류 이러한 것들 있죠.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충분히 거기에도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 좀 많아요, 신기하게요. 그리고 불닭 소스는 뭐 어느 전 세계든 잘 나가고 있는 거겠죠. 쿠팡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거나 직접 찍지 않은 거는 당연히 이런 지재권의 위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번 '이 브랜드 잘 일본에 판매하고 싶다. 아직 진입이 되어 있지 않다.' 브랜드사로 직접 컨택을 해 보세요. 한번 직접 컨택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요게 또 일본에서 되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시오다레 이 안에 소금 안에 참기름이랑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오잉? 왜 일본 제품인데 왜 알려주시지?"라고 하잖아요. 일본 상품인데 한국에서 우리가 구매해서 판매하는 게 더 저렴한 제품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화장품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 일본에 있는 고객들이 한국 판매자들이 올려 놓은 일본 라멘을 구매하기도 해요. 그리고 소스류를 구매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유행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드레싱처럼 이렇게 쭈루룩 뿌리면은 완성형 소스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틱톡이랑 쇼츠에 계속 또 나오는 제품이기도 하더라고요. 일본의 콘텐츠로도 나오고 한국의 콘텐츠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러한 계란간장, 맛있어지는 계란간장 이런 거 간편한 식사잖아요. 자, 터지지 않게끔 포장을 해서 한번 발송을 해 보시면은 좋겠죠. 맞아요. 심지어 잘 판매도 되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 일본에도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제품들을 그리워하는데 계란 넣고 뭐 넣고 하다 보면은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드시는 분들은 되게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제품들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치 담는 영상들 이런 것도 되게 유행하죠. 김치 같은 것도 담을 때 필요한 것들 단 이런 액상을 보내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터지거나 파손이 되지 않게끔 해 갖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상하지 않도록 겨울에는 얼어서 터지지 않도록. 자, 요러한 이제 장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포장 용기가 해외로 발송하기에 적합한 제품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하정 씨가 요즘 또 유튜브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요러한 제품들 한번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갖고 제가 준비한 교재 안에서는 요렇게 폼롤러들도 받고 리뷰도 받고요. 그리고 애견용품 이런 펫시트 같은 것들도 봤어요. 자, 강아지, 고양이 너무 귀엽죠? 제가 찾았을 때는 제가 이제 심쿵사하도록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요렇게 그런 포장법들을 따로 알 수 있냐고요? 뭐 일단은 뽁뽁이로 가장 많이 포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냉장에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냉장 배송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은 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막 뽁뽁이를 많이 이제 감싸는 게 첫 번째 좀 해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펌핑이라든지 약간 꼭다리가 있는 것들 거기는 조금 더 보완해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찌부가 되면은 꾹 하고 짜져 갖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리 눌러도 눌려지지 않도록 보완을 하셔야겠죠. 요렇게 강아지, 고양이 요렇게 옷들도 봤었고요. 빛 같은 종류도 그리고 털을 떼어내는 거 우리 고양이를 키우는 일본 이러한 이제
고객층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양이 털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공기청정기 돌리고 아무리 떼어낸다 한들. 그래서 현관에다 걸어둘 수 있는 털 제거 이러한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한국에서 찾는 유니크한 소싱 기회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런 필수 식재료 모아보기. 일본에 있는 한국 고객들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를 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알룰로스 요러한 것들도 있죠. 이것도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알룰로스가 갑자기 일본에서 확 하고 떴었어요. 이렇게끔 뭐 0 칼로리 이러한 것들도요. 이러한 이제 당을 낮춰주는 이러한 조미료들 그리고 셰프의 식재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간단하게 요리를 만드는 걸 해 갖고 뭐 올리브유 같은 거 갖다가 요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찾는 유니크한 소싱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판매자가 좀 판매하고 있는 것들 우리 가끔가다 이런 질문 가장 많이 하실 거거든요. "이거 판매해도 돼요? 저거 판매해도 돼요?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블루오션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저는 그 확률 중에서 90%는 못 넘어가는 제품이라고 보고요. 10%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찾는 제품을 다른 판매자가 내가 아직 초보셀러라면은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최대한 참고를 하셔서 판매를 올리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요렇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성 K 패션 의류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류 시장은 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되게 편안한 일상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좀 프리 사이즈가 될 만한 것들은 반품률이 그 어떠한 제품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패션 카테고리를 보자면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를 판매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트렌드를 바로 비슷하게 적용을 해 갖고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착용샷을 봤었을 때 뭔가 슬림하게 너무 이쁘다 싶은 거는 이 제품 실제로 보면 되게 조그만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여성 의류 하고 싶다? 저는 실내복 같은 것부터 좀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이즈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가 쪼끔 좀 이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류하시는 분들은 내가 먼저 한 장씩은 샘플로 보유를 하셔 갖고 장단점을 보시는 것도 좀 권장을 드리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글로벌 스토어에서 배우는 상품 판매 전략이에요. 우리가 Q10에서 이런 인기 키워드를 보면서도 상품을 찾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런 Q10 재팬 외에도 다른 글로벌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페이지가 아마존 재팬을 좀 참고해서 보려고 해요. 아마존 재팬에서 한번 보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마 일본에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왠지 '아마존 재팬을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듭니다. 자 요렇게 아마존 재팬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 몰에 이런 검색의 기본이 있어요. 배송될 국가의 우편 번호를 기반으로 우리가 상품이 노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편 번호를 넣어 줘야만 요렇게 페이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검색에 좀 더 정확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시를 들자면은 여기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서 한국의 기준으로 여기 있는 우편 번호나 IP 요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일본 아마존 재팬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제품만 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이 여기 아마존 재팬에서 1,000 개의 제품을 볼 수 있는데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한 정말 10개 정도까지밖에 우리한테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지에 있는 140001을 그대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주소지의 우편 번호 기반이 도쿄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쿄 쪽 기반으로 이렇게 우편 번호를 이렇게 예시로 넣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해 갖고 넣어 보시고요. 자 아마존 재팬에 보면은 히트 상품 순위가 있어요.
아마존에서도요. 그 어떠한 스토어에서든 베스트 랭킹 사이트가 그게 그 채널이 있습니다, 메뉴가.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 보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제가 예시로 보여 드린 요 참고 페이지가 홈 주방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우선은 이렇게 찾아봤어요. 홈 주방이 왜 제가 찾아봤냐 하면은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니즈와 수요가 있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이러한 카테고리군 중에 또 상단을 찾아 있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수건이에요. 그리고 또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락앤락통 같은 것들 있죠. 보관 용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잘 나간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건 관련한 이러한 상품들도 꾸준하게 한번 판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생활용품 쪽 똑같이 홈 생활용품을 큐텐에서 카테고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의외로 이러한 간이 식탁 같은 것들이 큐텐에서는 좀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이러한 판매 카테고리더라고요. 보시면은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예전에 제가 인제 어떠한 데이터를 봤었는데 의외로 인테리어 관련한 제품들이 일본으로 온라인 판매가 많이 된다라는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거를 참고해 갖고 우리도 요러한 아이템들도 함께 넣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프라이팬이 그렇게 좋대요, 한국게. 그리고 옛날에 쪼끔 인제 연배가 있는 분들을 좀 이제 아실 텐데 옛날에 밥솥 하면은 일본 밥솥이 최고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밥솥이 일본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해요. 밥맛이 다르대요. 그래서 한국의 밥솥류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만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좀 잘 나가거나 꾸준하게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있는 요 접시 같은 거 요렇게 접시 같은 거? 우리 먹방할 때 이렇게 앞접시처럼 들고 이렇게 먹잖아요. 자 그러한 접시들이 식품 쪽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식품의 이러한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거기다가 요런 앞접시도 같이 넣어 보면은 좋겠죠. 한번 넣어 갖고 우리 요러한 식품 관련한 카테고리에서 소모품도 나갈 수 있도록 맞아요. 대형 앞접시라든지 덜어 먹는 그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템 소싱의 비밀. 자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원석으로 있는 것들 우리가 그 어떠한 제품들도 아무렇게 그냥 올려 버리면은 그 누구도 쳐다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스타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꾸며 줘야 돼요. 우리 아이돌도 보면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막 그 헤어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꾸며 줘야지 빛나듯이 우리의 판매 페이지도 그렇게 우리가 매니저가 돼 갖고 이 판매 페이지의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꾸며 주고 노출시켜 주고 스케줄 잡아 주고 해야겠죠? 그리고 트렌드와 시즌에 맞는 반복되는 이슈를 찾으셔야 돼요. 트렌드는 돌고 돕니다. 그리고 계절도 돌고 돌죠. 자, 여름 시즌에 한번 요번에 처음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요번 여름에는 어떠한 트렌드가 있었는지 눈여겨보세요. 그 트렌드를 내년에도 또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3-4월 달쯤부터 여름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제품에 브랜드를 꼭 넣지 않더라도 스토어 자체로도 브랜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의 제품들을 여러 방면으로 콘텐츠도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가만히 상품만 올린다고 해서 누군가 내 상품 보고 이렇게 나를 핑미 이렇게 찾아와 갖고 딱 캐치를 하지 않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아봐 달라고 온라인에서 영업을 뛰셔야 돼요. 그 온라인의 영업이 외부 유입이겠죠? 널리 이롭게 하고 그런 외부 유입과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판매 페이지 큐텐 재팬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끄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들어오는 방법의 내비게이션은 키워드예요. 내 스토어에 들어올 수 있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도 방법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 될 만한 이러한 단서들을 열심히 찾고 조합을 해 보고 연관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